스포츠에 미친 남자들 스미남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스미남 2020년 첫 회 시작하겠습니다. 와! 해피 뉴 이어. 야, 저희가 2019년 8회를 마지막으로 한 2, 3주 정도 재충전하고 오늘 9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93 라인 3명이서 스미남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실까요?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또 충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달달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충됐어요. 완충됐습니다. 네,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원하는 거 다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오늘 아자르 유니폼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렇죠. 네, 뭐 해셔. 어떤 의미로 오늘 아자르 유니폼을 또. 동생이 마드리드에 가서 직접 사온 유니폼이기도 오. 하고 그래서 최근 많이 입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아자르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도 다이어트의 의지를 좀 북돋고자 계속 아자르 유니폼을 입고 다니고 있어요.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다이어트 운동을 먹고. 할 수 있게. 그렇죠. 고척동 아자르. 그럼 또 안 웃기다며요. 좀 뭔가 잘하는 듯 못하는 선수를 네. 해야 되는데 제가 공덕동 린델레프거든요. 린델레프 정도면 웃겨. 오케이. 우리 태곤 씨는 오늘 충치 치료를 좀 받으시느라. 맞습니다. 지금 마취가 덜 풀려가지고 네. 오히려 잘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다. 마음가짐이 편하죠. 좋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스포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구 소식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즌 KBO 리그를 준비하는 구단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더 프로세스 롯데자이언츠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또 거의 마지막까지 FA였죠. 안치홍과 김선빈 선수의 거취도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신림스미남 이태곤 씨가 준비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오. 롯데 자이언츠. 롯데 자이언츠. 오, 네, 와. 갈매기 신림스미남입니다. 뭐 제가 롯데 팬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야구 팬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올 시즌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핫한 팀은 바로 작년 꼴찌 롯데 자이언츠인데요. 롯데가 단장 교체 후 프로세스를 외치면서 변화를 꾸리고 있죠. 그러면서 롯데 팬들의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하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탄해 보였던 롯데 자이언츠가 대표이사 교체 후 좀 흔들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좋다. 오히려 그 이후로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먼저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스토브리그 시즌만 되면 팬들은 이제 각종 썰들에 휘둘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였는데 기존에 기아에서 FA 자격을 취득한 안치홍, 김선빈 선수가 그 중심에 있었죠. 이런저런 썰이 있었습니다. 특히 안치홍 선수는 사실 잔류의 썰이 가장 묵직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로치홍이 됐습니다. 와. 근데 진짜 상상이 안 돼요. 그니까요. 안치홍 선수가 롯데 유니폼을 입고 있는다는 그니까요. 것? 뭔가 쉽게 상상이 안 됩니다. 갑자기 내야의 뎁스가 두터워진 롯데. 이 롯데가 안치홍 선수와 2+2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56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롯데 돈 잘 써요. 네. 이 2+2가 뭐냐면 2020년과 2021년에는 최대 26억 원 계약금 14억 2천만 원과 연봉 총 5억 8천만 원, 그리고 옵션 6억 원이고요. 이후 양측이 합의해서 계약을 연장하거나 반대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연장하면 2년 31억 원의 계약을 이어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너 더 하고 싶으면 잘해라. 31억 원 받고 싶으면 이런 거죠. 정말 어느 정도 제약을 좀 그쵸, 둔 거네요. 그러니까 잘해라. 먹튀하지 말라 이거예요. 정말 현명한 계약을 해냈습니다. 네. 과연 컵스 출신의 성민규입니다. 성맨. 네. 또 최근에 드라마 보고 계시는 분 있어요? 그죠. 난리죠. 스토브리그. 스토브리그. 저는 이틀 만에 다 봤는데 진짜 밤을 새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구단이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그럼요.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 사실 그 스토브리그 드라마가 롯데와 정말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유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또 제가 녹음 내내 노래를 불렀었잖아요. 네. 전준우 잡아주세요. 맞아요. 잡았습니다. 와. 사실 막 네이버 검색하면 한화 전준우 나오고 저 하나만 이래서 들었어요. 진짜 너무 마음을 졸였거든요. 근데 길고 긴 레이스 끝에 결국 전준우 선수가 롯데 팬들이 지나갈 때마다 남아주세요 이 이야기에 동요해서 결국 롯데 남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멋지다. 형 너무 멋있어요. 이래 4년 34억, 계약금 12억 원과 연봉 총 20억에 롯데와 4년 더 함께하게 됐습니다. 야. 저를 포함한 모든 롯데 팬들이 아까는 좀 더 쓰지, 조금 34억 짜지 않나 했지만 이 FA 시장 시세가 거품 이야기가 돌기 그렇죠. 시작한 뒤로 약간은 시세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전준호 선수가 약간은 시기가 아쉽지만 소소한 한편으로 소소할 수 있는 FA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사심 빼고 롯데가 정말 강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외야만 봐도 손아섭, 민병헌, 정훈 정도 되겠죠. 네. 내야에 1루에 전준호가 들어가고 그렇죠. 안치홍, 마차도, 신봉기, 그리고 포수의 지성준, 주명 이대호. 와. 타자는 일단 엄청 빵빵해요. 빵빵합니다. 그리고 선발 투수 용병도 메이저리그에서 검증된 투수 2명이고 노경원도 최근에 진롱에서 정말 구위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박세웅도 최근에 통증이 없어졌다고 하고 뭐 서준원, 김원중 1인분씩만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효준 선수와는 결별을 선언하면서 사인앤트레이드로 뭐 어떤 보강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것 또한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기대하지 않던 이 최고 이루수 안치홍, 전준우의 잔류. 자꾸 기대하게 만든 롯데입니다. 좋습니다. 사실 그 롯데가 지금 야수진은 어쨌든 보강이 좀 빵빵하게 됐는데 빵빵하죠. 지금 또 불펜을 좀 프로세스를 그렇죠. 가동해달라는 팬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손슬락 선수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는데 네. 사실 작년 좀 폼이 떨어졌다 해도 그래도 1인분 해주는 선수거든요. 또 성민규 단장이 4년 안에 우승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행보면 정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제가 진짜 소원이 롯데 우승 보는 거였는데 과연 30살 되기 전에 가능할지 올해는 행복야구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이런 롯데의 엄청난 행보와 함께 또 계약이 늦어지던 거물 한 명이 있었죠. 바로 기아의 김선빈 선수인데요. 기아 팬들이 안치홍 선수를 굉장히 아꼈나 봐요. 안치홍이 떠나니까 김선빈이라도 잡아주세요 이게 아니고 에라이 김선빈도 SK 보내라 막 이러더라고요. 될 대로 되라시죠. 네. 그래서 팬들의 민심이 정말 흔들리는 가운데 결국 김선빈 선수가 4년 40억, 계약금 16억 원, 연봉 4.5억, 그리고 옵션 6억 원에 기아 타이거즈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아까 팬들의 민심이 흔들리면서 안치홍을 놓친데 기아가 오버페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결론은 오지환 선수와 같은 40억 유격수가 됐습니다. 또 반대로 김선빈 선수는 딱 흐름을 잘 탔네요. 그렇죠. 운이 좋았죠.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자가 그렇죠. 네. 예, 그래도 팬들의 민심을 그래도 굉장히 많이 잃은 기아지만 그래도 기아는 최근에 우승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했죠. 최근에 했죠. 너무 부럽습니다. 아무쪼록 스토브리그도 점점 마무리 시즌으로 가고 있고 2020년도 벌써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이 시범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시간 정말 빠릅니다. 사실 이 작년 야구는 좀 재밌겠다는 생각이 1도 안 들었어요. 별로 보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올 시즌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또 이 롯데자이언츠의 내년 시즌 어떻게 좋은 활약을 보여줄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바로 바통을 받아서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인 훔치기. 네, 가을 야구가 끝난 작년 11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이 사인 훔치기라는 파문이 막 일었어요. 난리였죠. 그 휴스턴 애스트로스 구단 출신의 투수 마이 파이어스라는 선수의 폭로로 시작된 이 파문이 결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조사까지 들어갔고 결국에는 휴스턴 구단의 사인 훔치기가 주장이 아닌 사실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면 이 사인 훔치기 대체 어떻게 했느냐? 그러게요. 되게 궁금하거든요. 야구장을 보시면 여러분 중견수 뒤쪽 보면은 이렇게 크게 전광판이 하나 있죠. 네.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카메라들이 많이 설치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계 방송 송출용 카메라도 있고 뭐 비디오 판독용 카메라도 있고. 맞죠. 휴스턴 구단 측에서 그 카메라들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카메라 하나 심어둔 겁니다. 본인 카메라를. 그렇죠. 카메라 하나를 심어둬서 요즘 카메라 렌즈들 어떻죠? 성능 잘 기가 막혀. 그렇죠. 중견수부터 포수까지가 굉장히 길거든요. 모공까지 보여요. 그렇죠. 네. 어떻게 했냐? 포수의 다리 사이를 줌인합니다. 소름. 포수들이 어쨌든 사인을 그쵸. 뭐 매니큐어까지 발라서 그쵸.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포수의 사인을 해킹을 했고. 분석을 하는 거죠, 일종의. 왜냐면 솔직히 구단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다 보면 한 1, 2회 지나면은 패턴을 알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패턴을 그 더그아웃 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거를 뭐 이제 타자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대방 네, 투수가 그쵸. 무슨 공이 들어올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벤치에서 이 벤치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휴스턴 그 애스트로스 홈구장 가면은 더그아웃 앞에 쓰레기통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거를 어떤 물체로 꽝 하면은 직구, 꽝꽝 하면 변하고 와. 이런 식으로 미쳤다. 와. 우리 팀 타자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머리 좋네. 네. 근데 근데 그렇게 만약에 신호로 알려줬으면 이게 선수의 시야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들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타자 근데 입장에서는 자기 옆이나 뒤쪽이니까 그리고 또 관중들이 시끄럽잖아요. 근데 응원 소리도 있지만 그것과는 좀 차별된 소리 하나를 생각해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휴지통을 두들기는 방식으로 사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레이저 문제는 휴스턴 구단이 이걸 언제부터 했느냐가 중요해요. 언제부터 했느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휴스턴이 이 사인 훔치기를 2017년 정규 시즌, 포스트 시즌 그리고 2018년 정규 시즌까지 했다고 일단은 밝혀졌어요. 밝혀졌는데 아시다시피 휴스턴이 2017년에 구단 창단 처음으로 우승을 했었어요. 그쵸. 월드 시리즈를. 근데 또 한간에는 그럼 이거 우승 박탈해야 된다. 이게 뭐냐 이게 사인 훔치기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중징계를 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일단은 휴스턴의 제프 루노 단장과 또 AJ 힌치 감독에게는 1년 자격정지 징계를 줬고요. 휴스턴 구단에는 2020 시즌과 2021년 신인 드래프트 1, 2라운드 지명권을 박탈했어요. 요즘 이 신인 드래프트가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500만 달러의 벌금도 뭐 덤으로 부과까지 했죠. 그래서 사실 와. 결국 이 징계가 내려지자 후폭풍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단은 앞서 징계를 받았던 단장과 감독을 잘랐고요. 해고 당했고요. 그리고 2017년 그 당시에 휴스턴의 코치로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 현 알렉스 코라라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감독입니다. 네. 이 감독도 당시에 사인 훔치기를 주도한 것이 드러나서 보스턴에서 경질당했습니다. 와. 또 이번에는 뉴욕 매치까지 가요. 뉴욕 매치의 지휘봉을 잡은 젊은 감독이 있어요. 카를로스 벨트란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도 불똥이 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2017년 당시에 휴스턴의 선수로 있었어요. 근데 또 사인 훔치기를 당시에 주도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막 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뉴욕 언론들은 이 사람한테 책임 물어야 된다. 이 뭐냐 그랬지만 MLB 사무국 측에서는 그 사인 훔치기를 한 게 감독이나 코치가 아닌 선수한테는 이 가담 여부를 정확하게 이 정도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매하니까. 결국 감독이랑 코치진 단장에게만 이렇게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살았어요. 네, 이 뉴욕 매치의 감독은 어쨌든 살았습니다. 하지만 또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파문이 몇 가지 생각해볼 거리들을 많이 남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사인 훔치기라는 게 좀 어디서 보면은 암묵적인 관행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야구에서는. 그래서 현재 MLB에서는 뭐 다른 선수들이 막 추가적으로 막 폭로들이 막 나오면서 마치 우리 미투 운동처럼 그렇죠. 추가적인 폭로들 아니 쟤네도 했어. 쟤네도 했네. 꼬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 다들 막 부들부들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타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치고 2루에 나갔어요. 주자로. 그렇죠. 그럼 포수 다리 사이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는 이거를 암묵적인 관행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팀 타자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포수가 보여. 무슨 공 던질지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구 사인이다. 그러면은 2루에 있던 주자가 한 오른발을 번은 먼저 맞아, 내딛는다든지 변화구면은 왼발을 먼저 내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인을 보낸다는 것도 있었고 뭐 KBO에서도 한번 뭐 이런 게 맞았죠. 걸려가지고 LG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었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게 관행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또 페어플레이로 봐야 될까요? 참 진짜 어렵다. 어렵다. 그죠? 이게 참 사실 뭐 전자기기잖아요. 카메라나 이걸 그거는 좀 네, 이건 사용했다는 거는 사실 페어플레이 완전 어긋나는 어긋나죠. 건데 그래서 저도 좀 생각해볼 거리들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스포츠에서의 불문율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농구의 가비지 타임에는 뭐 공격을 제대로 진행 안 한다던가. 근데 사인 훔치기도 그런 것의 일환인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이 전자기기를 활용한 사인 훔치기는 좀 심하다 이래서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를 또 어떤 제도화하는 것도 뭔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애매하죠. 제도화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네 개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투수 포수 간에 이제 이 원거리 이제 사인을 보낼 수 있는 모스볼을 전달하는 똑똑 뭐 이런 거 귀에 꽂아가지고 이런 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막 다 걸리면 어떻게 타짜 보면 막 이런 거 있지 않나? 그러니까 투수와 포수끼리만 교환하면 원래는 할 수 있으니까 안 걸리죠. 그렇죠.
투수 포수끼리만 우리 팀끼리만 할 수 원격으로, 있는 어. 장치를 그 장치 하나 이런 거 개발해서 하지 아하. 말고. 근데 그런 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기기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돼서 그게 또 타 팀의 뭐 사인도 훔칠 수도 근데 있고. 그 다른 용도로 쓸 게 없잖아요, 사실. 포수와 그렇죠. 투수 간에. 아니 뭐 그거를 해킹해버리면 해킹하면 문제가 되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뭐 이런 사인 미스도 안 날 거고. 네, 그렇죠. 그러네. 좋은 생각인데. 부자 가즈야.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선수들 이 몸에 달아가지고 옵사이드, 축구에서 옵사이드 할 때 딱 삐빅 해가지고 그쵸. 바로 알려주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건 괜찮은데요? 이런 거 괜찮죠. 아이디어 상품? 근데 저는 다 해봤을 것 같은데 뭔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혹시 몰라요. 맞아요. 요즘 이렇게 문제가 왜냐면 일이 벌려져야 이제 뛰어드는 게 스포츠판이거든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땐 그거 괜찮은 사업인 괜찮아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이거는 다양한 스포츠에 쓰일 수 우와, 있을 것 나 오늘 부자다. 같아요. 큰일 났다. 이거 아무도 들으면 안 돼요. 듣고 편집할 가자. 거예요. 이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거리를 주는 게 2017년엔 휴스턴이 미국 월드 시리즈를 우승했고요. 2018년은 보스턴이 우승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에 그 수석 코치였던 사람이 보스턴 감독으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런 거를 썼다라는 게 의문이 제기됐어요. 그렇죠. 근데 웃긴 게 그 2017년, 2018년 월드 시리즈에서 그 두 팀한테 패한 팀이 공교롭게 류현진 선수가 있었던 LA 다저스였다. 맞네. 와, 약간 빡이 칠만 하겠는데요? 그래서 다저스가 이거는 피해를 본 게 아니냐. 피해 봤네. 네, 피해를 본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또 반대로는 그래 저렇게 훔치긴 하긴 했지만 사실 변화구에도 다양한 구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변화구 갈 거야 하는데 뭐 변화구일 걸 이렇게 알고 그만큼 피해가 됐을까. 근데 그 프로의 세계에서는 직구를 배제하고 변화구만 생각하고 친다면 뭔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충분히 프로의 세계에서. 직구라는 거 하나를 배제해버리면 그렇죠. 이게 딱 있으니까. 그래서 뭐 네. 그때 커쇼가 그렇게 당할 사람이 아닌데 뭐 아, 그랬다 이런 커브 얘기도 다 있고. 터졌거든요. 네. 이게 뭔가 좀 우와, 소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쨌든 뭐 다저스가 과연 어느 정도 피해를 입고 우승을 하지 못한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해 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그래도 좀 페어플레이가 좀 있으면 좋겠고 아무리 불문율이어도 이렇게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좀 스포츠의 그 명목을 좀 없애는 것 같지 않나. 뭔가 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자기기가 그러니까. 도입되는 순간 그건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문득 궁금한 게 네. 왜 폭로를 한 거예요? 그렇게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뭐 확실한 거는 지금 그 폭로한 사람은 휴스턴 소속이 아니에요. 아. 휴스턴 소속이 아니고 약간 스토브리그랑 비슷한데요? 진짜 거기 그런 거 나와요? 그 팀에서 나와서 약간 복수하는 형식의 팀 직원이 나오거든요. 약간 비슷한데? 냄새가 나네요. 오. 역시 드라마가 고증이 잘 역시 되네요. 스토브리그. 여러분 보세요. 좋습니다. 네, 저희 야구 이야기도 한번 해봤고요. 다음은 축구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국에서 23세 이하 학범슨호가 승전보를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올림픽 대표팀이 과연 도쿄올림픽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이 소식을 고척통수미남 이승준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U23 국가대표팀이 AFC U23 챔피언십 8강에 진출했습니다. 와우. 이제 이번 대회가 올림픽 9회 연속 본선 진출을 위한 대회인데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회 3위 안에 들어야 됩니다. 3위. 근데 사실 챔피언십에서 4위 안에 들면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이 시국에 또 일본이 문제죠. 이게 일본이 개최국 자격이 있다 보니까 일본은 그러네요.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요. 아시아에서 한 팀.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는 3위 안에 들어야 됩니다. 3위 안에. 네.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이 조별리그에서 1무 2패로 탈락을 했어요. 만약 일본이 4강 이내로 들었으면 네 팀이 다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네. 일본이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무 2패 태업했네. 네. 철저하게 탈락을 했습니다. 네. 형식적으로 예전에는 3, 4위전이 열렸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만약에 3, 4위전에 진출을 하게 되더라도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지게 될 텐데 올라야죠.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연하죠. 결승 가야죠. 네. 당연하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번에 C조에 속했는데 경기 직전에는 죽음의 조라는 평가가 죽음의 조. 나왔어요. 네임밸류를 보면 중국, 이란, 우즈베키스탄 굉장히 강한 팀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근데 이 평가가 무색하게 이제 3연승으로 C조 와. 1위로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범슨. 네, 역시 그렇죠. 네. 이번 대회에 참가한 16개 국가 가운데 3승은 역시 한국이 유일하고요. 중국과의 경기 1차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득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이동준 승리를, 선수요. 승리를 했을 때만 해도
대표팀의 경기력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이후에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을 걱정 없이 너무 잘했어요. 네, 불식을 시키면서 이제 3승으로 그렇죠.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때 중국전에서는 사실 끝나고 나서 뭐 변비 축구다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후반 추가 시간에 이동준 선수가 이기면 득점을 해서 장땡. 네. 네, 그래서 좋은 또 사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승하는 팀들은 조별리그에서 잘 못해요. 맞아요. 근데 월드컵에서 뭐 독일 이런 맞아요. 팀들은 조별리그에서 막 5대0, 4대0 이렇게 이기다가 막 8강에서 탈락하고 맞아, 이런 맞아.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또 학범슨이 또 이런 걸 고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다 했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제 8강에 올라가는데 8강의 상대는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 됐군요. 네, 사실 베트남과의 맞대결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베트남이 북한과의 경기에서 2대1로 패배를 하면서 8강 진출은 좌절이 됐고요. 그래서 D조 2위를 기록한 요르단을 만나게 됐습니다. U23 대표팀은 역대 요르단과의 대결에서 6전 3승 3무 패배가 없고 많이 비교. 최근 맞대결은 2016년 이때도 8강전에서 만났어요. 그때 문창진 선수의 1대0 선제골에 힘입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를 발판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도 리우 올림픽 본선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좋은 기억을 이어나가야 되겠죠. 와, 그렇습니다. 8강은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그렇죠. 4강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가야죠. 가야죠. 음. 그렇다면 이번 경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사실 김학범호가 이번 대회 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전술이라고 할까요? 뭐 선수 로테이션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많이 있습니다. 가져가죠. 23명의 대표 선수가 있는데 골키퍼 3명을 제외하고는 필드 플레이어 20명이 모두 조별 예선 경기를 치렀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잘 돌리네. 선수들이 뭐 경기 감각도 모든 선수들이 유지할 수 있고 또 사실 골키퍼는 송범근이 3경기를 모두 소화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다들 보셨겠지만 송범근 아. 골키퍼의 활약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아쉬운 득점이 실점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그걸 댓글이 좀 많이 뼈 아프긴 했어요. 아니 전북 선발 키퍼인데 저것도 못 막아. 막 이런 말 있어. 뭐 정성용의 향기가 흐른다. 막 이런 것들이 좀 가슴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동나이대에서 송범근만큼 하는 골키퍼 대체자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전한 비판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저는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뭐 송범근 골키퍼 말고는 믿을 면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네. 이 선수 로테이션 전술 때문에 선수들의 피로도도 낮고 이제 부상도 없기 때문에 8강 진출 뭐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방심은 금물이죠. 그렇죠. 우리가 리오 올림픽 때 한번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두라스전. 온두라스. 네, 그때도 손흥민 선수도 있었는데 1대0으로 정말 많은 골 찬스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어떻게 경기가 안 풀렸는지 탈락을 하고 뭐 선수들 뭐 질질 짜고 난리 났었어요. 이때 맞아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방심은 근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최전방에서는 오세훈 선수도 있고 조규성 선수도 있고 맞아요. 둘 다 나올 때마다 득점을 넣어주면서 잘해주더라고요. 네. 뭐 특히 오세훈 선수 같은 경우는 머리를 이제 빡빡 밀고. 근데 저는 그 머리 스타일에 대해 할 말이 있는데. 네,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아무리 군인 선수여도 좀 옆에를 깔끔하게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밤톨 밤토리 같지, 됐죠, 밤토리 밤톨 같지 됐죠. 않아요? 머리 스타일이? 뭐 그때 되면 그때 그때 되면 그런 머리가 나올 수밖에 없나 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 터키인가요? 지금 하는 데가? 지금 태국. 태국이죠. 네. 거기는 이발소가 마땅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귀국해서 자르는 걸로 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또 이제 요르단의 주축 수비수들의 신장이 170대예요. 뭐 저희랑 비슷하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비슷하기 때문에 193이에요. 오세훈 선수. 와, 다 뚝배기 패겠네. 그냥. 네, 그렇죠. 뚝배기. 아시아 깡패가 될 만한 또 김신욱의 후계자가 그렇죠. 한번 더 김신욱 봐야죠. 후계자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점이 선제골입니다. 그렇죠. 또 중동의 축구 스타일이 어떻죠? 침대 아닙니까? 발음이 침대. 네, 침대 축구잖아요. 우리가 기량 그리고 전정면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요르단 선수들이 누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장전 승부차기 안 가는 것이 중요하겠고 선제골이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팀 뭐 8강은 뭐 가야죠. 가볍게 가야죠. 눈 감고도 가야죠. 그럼요. 가볍게도 합범스를 저희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소식 제가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EFA 올해 팀 소식인데요. 유럽 축구 연맹이죠. UEFA가 15일에 공식 홈페이지에 팬들과의 투표도 포함되면서 뽑은 2019 올해의 팀을 공개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골키퍼는 리버풀의 알리송 골키퍼고요. 인정. 수비진은 로버슨, 판다이크, 더리우트, 그리고 알렉산더 아놀드가
백포에 있고요. 네, 그리고 미드필더는 케빈 데브라이너와 프랭키 더용, 그리고 공격진은 마네, 레반도프스키, 호날두, 메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2019 올해의 팀에서 가장 주목받는 팀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리버풀이죠. 그렇죠. 네, 리버풀이 지난 시즌 정말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하면서 리버풀이 5명의 선수를 배출을 했고요. 이번에 뽑힌 11명의 선수들이 사실 이름값만큼이나 몸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트랜스퍼 마르크드라는 데 따르면 11명의 몸값 총액이 11억 3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4,600원 와. 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높은 몸값이 공동 1위예요. 두 선수거든요. 1억 5천만 유로라고 하는데요. 누굴까요? 메시 아닌가요? 아니에요. 2명. 메시는 아닐 것 같아요. 2명. 호날두. 아니야. 덕배. 2명을 얘기해야 돼. 데브라이너랑 메시. 아니에요. 아니야. 돈 많이 주는 팀이어야 될 것 같아. 메시티 돈 많이 주잖아. 사실 이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미래에도 잘할 것 같은 선수. 설마 더리우트인가요? 아니에요. 더용? 지금도 잘하는데 아직 더 뛸 수 있는 선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짜. 예상 몸값인 거죠? 지금 그렇죠. 받고 있는 몸값이 예상 아니라. 예상 몸값. 데브라이너. 그럼 아놀드. 아니야. 데브라이너 무조건 있고. 데브라이너 있어요. 무조건 데브라이너. 메시티는 무조건 있을 것 같고. 데브라이너 있어요. 한 명은 누구지? EPL이에요. 살라인가? EPL. 살란가? 살라 없어요. 베스트 11에. 마네? 살라 말고 마네입니다. 맞아. 살라래. 마네. 맞아. 데브라이너와 마네 선수가 공동 1위고요. 그 다음이 메시고 그 다음이 웃긴 게 아놀드 선수입니다. 어허. 오, 많이 아놀드 컸네. 상당히 높아졌네요. 떡상했네. 떡상했죠.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총 합친 게 1조 4,600억. 네, 이렇게 구상하기에는 2만 원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 2019 올해의 팀 선정에 약간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원래는 지난주에 올해의 팀이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호날두를 포함한 포메이션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연이 됐다. 호날두가 원래는 4명의 공격수 중에서 4위에 올랐기 때문에 원래는 빠졌어야 맞는 건데 원래 보통 433 그렇죠. 아니면은, 주로 433이에요. 네, 433 쓰고 공격 442 이 정도 쓰지 않나? 그리고 공격 셋, 뭐 미드 셋, 수비 넷 이렇게 하는 게 주로 했었는데 호날두가 그 공격 셋에서 4위를 했기 때문에 맞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얘를 끼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미드필더 한 명을 빼고 호날두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그 미드필더 한 명 빠진 게 캉테 선수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제기를 예측을 한 한 겁니다. 거죠. 네,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아니 사실 뭐 피파 온라인도 아니고 424를 누가 씁니까? 424 너무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언제적 피파 2 아닙니까? 그렇죠. 피파 2죠. 피파 때 424 많이 썼어요. 아무튼 그래서 UEFA 측에서는 이렇게 변론을 했어요. 포르투갈이 네이션스리그 우승도 했고 또 올해의 선수는 팬들의 투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대회에서 UEFA 대회에서 선수들의 업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호날두가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원인 그 호날두가 들어가야 될 이유는 알겠는데 우리가 제기하는 건 포메이션에 대한 그렇죠. 네, 의문점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아니네요. 그런 건 없었어요. 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33, 442만 주로 썼는데 424 좀 애매하죠. 그렇죠. 424. 근데 과연 어느 게 진실일지는 뭐 모르죠. 그렇죠. 모르지만 사실 우리나라 팬들에게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힌 그쵸. 이 호날두 선수잖아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이때다 하고 기사를 썼겠죠. 네, 그래서 이게 영국의 언론에서도 이렇게 호날두 선수가 좀 미운 털을 박혔구나. 그래서 사실 호날두 선수가 지금까지 이런 커리어나 뭐 이미지를 좀 말년에 와서 좀 본인이 많이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있어서 사실 좀 그러네요. 그러네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여담이지만 올해의 팀 이걸 영어로 팀 오브 더 이어라고 하는데요. 팀 오브 더 이어를 UEFA가 아닌 다른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도 뽑는다고 합니다. 어딜까요? 영향력 있는? 굉장히 영향력 있어요. FIFA. FIFA. 아닙니다. FIFA 약간 아니. 어디가요? 한국 프로축구 연맹. 아니. K리그 사랑합니다. FIFA 하니까 떠오르는 거 없나요? FIFA? EA 스포츠. 맞아요. 와. EA 스포츠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축구 게임 피파 시리즈를 만드는 EA 스포츠에서도 이 올해의 팀 후보를 뽑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팬투표입니다. 철저하게 팬투표로 공격 셋, 미드 셋, 수비 넷, 골키퍼 한 명. 이거를 433. 이거를 아마 50명의 그 지명된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노민이라 그러는데 이 지명된 선수 중에서 자기가 마음껏 꼽는 거예요. 우리 손흥민 선수도 있나요? 손흥민 선수도 50인 안에 들었습니다. 와, 기가 막혀. 근데 웃긴 게 이 축구 팬들이 뽑은 UEFA 선수 11명은
이번에 UEFA가 발표한 거랑 조금 다릅니다. 음. 두 선수가 바뀌어요. 아, 누굴까요, 이거? 많이 안 바뀌었네. 두 선수가 바뀝니다. 아 근데 팬투표라 호날두는 있을 것 같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 객관적이네 해외 팬들이. 그러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저는 더리에트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요? 어디에도 있어요. 되게 고평가를 받는구나. 너무 없는 어려운데. 선수? 약간 인기 없는 선수로 가야 되잖아. 일단 호날두 빠지고 또 누가 빠질까요? 수비에서 빠질 것 같아. 아니요. 아니에요? 공격에서 두 명이 빠져요. 올. 마네가 빠져요? 빠지. 아니요? 아닌가? 레반도프스키가 아 빠져요. 레반도. 호날두와 레반도비 빠지고 공격수 한 명이 들어오고 미드필더 한 명이 들어옵니다. 누굴까요? 살라가 들어오겠죠. 아니에요. 허리케인. 아니야. 넘어갔어. 게임에서 능력치가 성능이 높은 좋을 것 같은. 아, 피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속가 그렇죠. 올라가는 설마 애가 가레스 있- 베일? 아니에요. 진짜 빠른 공격수 중에 지금 너무 빨라. 젊은데 레시포드? 아니야. 아니, 젊은 젊은데 빠르다고? 진짜 빨라. 비슷하대. 어리대. 어려. 지금 진짜 잘하잖아. 그린우드 이런 애들 아닐 거 아니에요. 첼시? 프랑스 선수. 프랑스? 음바페다. 그렇지. 아, 맞네. 근데 미드필더는- 파리 생제를 생각 못 네, 했다.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캉테 선수가 들어갔어요. 아, 오, 그 정도면 뭐. 그래서 사실 뭐 그런 말은 있어요. 사실 저번 시즌 같은 경우는 덕배 김덕배 선수가 아마 부상으로 좀 날렸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들어왔고 캉테 선수도 사실 캉테보다 잘한 미드필더 꼽으라면 꼽거든요. 근데 캉테 선수도 들어왔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이 EA에서 뽑는 거는 팬들이 왜냐면 이렇게 11명이 들면은 좋은 카드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인기 투표가 제대로 반영된 거 아니냐. 시세가 오르겠다. 그래서 차라리 EA처럼 그냥 인기 투표로 한다. 그래서 팬들이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선수 한다 그러면은 뒷말이 없어요. 맞네요. 근데 UEFA는 지금 해명도 살짝 애매하다 이거죠. 그렇죠. 네. 사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발롱도르 호날두랑 메시 그걸 균형 맞춰주려고 그때 재투표도 했었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약간 호날두 챙겨주기가 있다라는 뭐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고 있다라는 거죠. 고인물들이 근데 이렇게 문제야. 라이벌전이 생겨야 그 경기의 가치도 올라가고 그렇죠. 이제 그 리그의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있을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호날두 선수가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이게 참, 네, 아무튼 뭐 정말 멋진 선수였는데. 그렇죠. 진짜 멋진 선수였죠. 진짜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 한순간이에요. 진짜 한순간이야. 아 진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도 호날두 메시 하면 호날두였거든요. 그렇죠. 저도였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호날두였는데 저도 아, 그랬어요. 킹메이커 호날두잖아요. 그렇죠, 맞죠. 저 자기소개를 자기소개. 바꿔야 되는데.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축구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농구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BL이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그 전에 이 D리그 상조상무에 소속되어 있었다가 이제 전역을 명받은 예비역 병장들이 속속이 본인의 팀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고척동 수미남 이승준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군복을 벗은 선수들이 KBL 순위의 판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KBL D리그 그러니까 KBL의 2부 리그격이죠. 상무 농구단에서 뛰는 선수들 다수가 전역을 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8일 이제 6명의 선수가 군대 제대를 했습니다. DB의 두경민, LG의 서민수, KCC 김지후, 삼성의 이동엽, 이재도 그리고 KGC 전성현입니다. 사실 감독 대부분이 군 전역 선수들이 팀에 합류해서 맹활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대를 내려야 되는 게 KBL과 D리그의 수준 차이 때문이에요. KBL D리그는 이제 2부 리그격인데 총 6개 팀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SK, 창원 LG, 인천 전자랜드, 전주 KCC, 울산 현대모비스 그리고 상무 농구단 이렇게 총 6개 팀이 참가하고 있는데 D리그는 1군 무대에 서지 못한 선수들 그리고 드래프트 지명 이후에 경쟁에서 밀린 유망주 선수들이 1군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고 또한 주전 선수들도 부상의 이유로 이제 경기 감각이 떨어졌을 때 회복을 하기 위해서 뛰는 곳입니다. D리그는 KBL이 쉬는 월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농구 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농구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곳이죠. 네. 근데 앞서 수준 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D리그 중계를 갔었는데 상무가 승리를 하면서 170연승을 달성하고 What? 있습니다. 170연승. 170연승이요? 진 적이 없어요. 와. 이 우와. 수치만 봐도 얼마나 선수들의 기량 차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알 수 있겠죠. 와. 170. 근데 사실 네 그때도 애매했어요. 경기가 한 점 차로 상무가 겨우 이기긴 했는데 어쨌든 그 연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우와. 있습니다. 이번에
그 복귀하는 선수들 중에 리그에서는 이제 DB의 두경민 선수가 화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활약도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DB는 이번 시즌에 김종규 그리고 오노와쿠, 윤호영까지 높이의 원주 산성을 구축을 했었는데 2%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가드진. 네, 사실 계속 다쳐요. 네, 계속 다치기도 하고 뭐 김태수 선수, 허웅 선수. 음. 김태수 선수는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고 허웅 선수는 부상이 시즌 초반에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번 두경민의 복귀로 가드진의 숨통이 조금 튀었습니다. 김태술이 체력을 비축을 할 수도 있고 허웅과 김현호, 김민구까지 4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뛰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이제 비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희대 3인방 그렇죠. 김종규, 김민구, 두경민이 7년 만에 한 팀에서 뛰면서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맞네. 있습니다. 사실 이 세 선수의 활약으로 경희대가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농구 최강자 그렇죠. 군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세 선수가 합체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우승이다. 선배들 아니에요? 선배죠. 그렇죠. 제가 딱 학교에 들어갈 때 이 선수들이 신인 드래프트를 드래프트. 받았어요. 13 시즌에 받았기 때문에 접점은 없죠. 아,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경희대가 농구를 잘한다더라. 그래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조금 주춤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경민은 이제 MVP 출신답게 복귀 이후에 3경기에서 평균 18.3득점 엄청난 와, 수치를 잘하네요. 기록하고 있죠. 진짜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네. 특히 SK와의 홈 경기에서 24분만 뛰면서 23득점을 올리는 맹활약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고 또 이날 논란거리가 하나 있었죠. 마지막 경기 종료 상황에서 두경민 선수가 이제 3점 슛을 버저비터로 성공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굉장히 멋있는 세레머니까지 하면서 팀 승리를 이제 팬들과 즐겼는데 이 과정에서 SK 선수들이 조금 항의하는 장면이 있었죠. 근데 이 점에 대해서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참 애매해요. 근데 저는 이해를 하는 게 음. 민간인이 된 지 얼마 안 되면 모든 게 재밌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네 나는. 진짜로. 좀 새로운 관점인데요. 진짜로. 여러분 겪어보시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길만 걸어도 행복. 행복하죠. 뭐 해도 다 잘 되는 것 같고. 맞아. 그래서 들어간 거고.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논란도 안 될 건데. 그러네요. 그래서 전역 버프죠. 저는 그때 아마 최근에 한 번 더 있었어요. 그 이대성 선수였나요? 이대성 맞아요. 선수가 한번 진짜 막 그 미친 무브를 보여준 다음에 끝나기 직전에 3점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그 홈팬들 그때 아마 그 KCC가 좀 그 팬 서비스 이것 때문에 많이 안 맞아요. 좋아졌을 때 이대성 선수가 자기 퍼포먼스로 어쨌든 홈팬들을 열광시켰었는데요. 그 전 볼 때는 그때는 솔직히 별로 논란이 안 됐어요. 워낙 뭐 KCC 홈팬들도 많이 기대가 떨어진 상태였고 이랬어가지고 네. 또 그런데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뭐 어쨌든 홈이었나요 혹시 DB가? DB 홈이었어요. 네, 홈에서는 조금 봐줄 수 있지 않나. 근데 SK 선수들도 이해는 돼요. 저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대부분 샤클락이 이제 끝나가면은 점차가 좀 벌어지면은 그게 불문율이죠. 불문율이잖아요. 악수 타임이라고 하죠. 근데 아마 그때 KCC 같은 경우는 이대성 선수가 이제 가비지 타임 버리려고 했는데 상대 팀이 와서 뺏으려고 했어요. 약간 네. 오기에. 맞아요. 그래서 참교육 이런 느낌으로 한 맞아요. 건데 이번엔 잘 모르겠네요. 사실 DB 선수들은 이제 공격을 진행하려 하지 않았는데 이제 DB에 이상범 감독이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해라. 그래서 해라. 두경민 선수도 볼을 잡고 있었는데 그냥 공격을 안 하려고 하다가 빨리 하라고 벤치에서 소리치니까 후다닥 해가지고 본인도 깜짝 놀라서 그 상황에서 던졌는데 들어가니까 신나서 세레머니 하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사실 이 DB 팀의 입장에서는 SK전을 상대로 이제 1위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동률을 이룰 경우에는 이제 골득실을 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벤치에서는 이제 지시를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선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했어요. 근데 네. 하고 나서 문제점이 또 팬들 입장에서는 SK도 예전 경기에서 이제 10점 차 이상일 때 끝까지 경기를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했으면서 왜 DB한테는 그렇게 하냐? 내로남불이다. 이런 평가가 또 있더라고요. 이야, 이거 참 애매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불문율보다는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더 앞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네. 뭐 최근에 그 경기 포기하는 상태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KGC 네. 감독이 네. 그것도, 징계를 받았죠. 네, 봤을 때는 또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것도 특히 홈이라면, 네, 홈에서라면은 그것도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DB의 두경민 선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은 아까 기량차에도 얘기했다시피 조금 더 이제 기량의
회복을 위해서 음.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군 전역 선수도 2명 더 남아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의 전준범, 그리고 DB의 김영훈 선수가 남아 있는데, 네 2월 8일에 전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활약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준범 네. 선수도 제가 실제로 리그 그 중계를 갔었거든요. D리그 중계를. 근데 김영훈 선수랑 전준범 선수도 상당히 몸이 만들어진 상태더라고요. 네, D리그에서 상무농구단에서 장창곤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네. 선수들 뭐 바로 다음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뛸 수 있게 팀에서 뛸 수 있게 배려를 또 많이 해주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이제 후임들을 위해서 많이 선수들이 그런 배려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또 군복무를 열심히 한 우리 예비역 병장들이 좋은 활약 보여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뭐 팀들마다도 좀 필요한 구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찾아본 것도 뭐 예를 들어서 LG의 뭐 서민수 선수도 지금 꽤 쏠쏠한 네, 활약을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죠. 네, 네. 그렇다고 하니까요. 서민수 선수는 이제 복무를 하고 있는 와중에 트레이드가 된 거잖아요. 김종규 그렇죠. 선수와 트레이드가 된 거예요. 보상 선수로 네, 보상 넘어갔죠. 선수 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야, 그건 무슨 기분일까 그거? 그러니까요. 저도 무슨 기분일까. 직장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는데 그 휴가 나서 집에 가는데 집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비밀번호가 뭐야? 막 원주 창원에 갔어. 원주에서 그렇죠. 창원에. 그래서 서민수 선수도 이번에 DB를 만나서 경기를 했었는데 김종규한테 조금 막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직까지는 네 기량을 좀 더 회복해야 되는 그렇죠. 모습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뭐 예비역 병장들이 어서 빨리 맞습니다. 우리 또 사회에 적응해서 좋은 활약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NBA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부 컨퍼런스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LA 형제들이 아닌 유타 재즈의 활약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팀의 강력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신림스미남 이태곤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작년까지 NBA 서부리그는 누가 독주했죠? 골스죠. 그죠, 골스죠. 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독주였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커리의 부상과 핵심 선수들이 이적하면서 꼴찌에 머물러 있네요. 올 시즌 서부에선 앤서니 데이비스를 비롯한 전력폭을 든든하게 한 레이커스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럼 누가 서부에서 현재 잘하고 있는가 보면은 모두의 예상대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LA 형제. 그 중에서 동생이죠. 클리퍼스가 이름값보단 뭐 순위가 낮지만 좋은 모습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덴버 너게츠가 작년처럼 구단 가치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해주면서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돈치치와 아이들이죠. 돈치치. 댈러스가 뭐 1위까지 올라가면서 올 시즌 사고치나 했습니다만 또 저희 스미남 저주요. 돈치치가 부상을 입고 그 이후에 돌아왔습니다만 밸런스가 무너진 현재 6위까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 농구 저주 스미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이런 팀들 가운데 최근 엄청난 경기력을 자랑한 팀이 또 서부에서 승천했습니다. 바로 오늘은 패배했어요. 패배해서 이제 10연승을 마감했는데 오늘 끝나면서 3위를 달리고 있는 바로 유타 재즈입니다. 시즌 최다 연승이 밀워키 벅스의 18연승 다음에 보스턴 레이커스가 10연승을 차례차례로 했는데요. 이 사실 유타 재즈가 10연승?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이 장기 연승이 오늘 비록 마감됐습니다만 유타 재즈가 정말 뭐 슈퍼스타도 이렇게 있는 팀도 아닌데 이런 기록을 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게 또 유타도 저희가 얘기했다고 추락하진 않겠죠. 우리가 또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졌어. 그러니까. 그러게요. 기분이 공교롭게 졌네요. 심지어 4쿼터 역전에서 연장전 갔어요. 네. 근데 지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유타 재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매 시즌 중위권은 기록하면서 그럭저럭한 이런 낫배드한 팀이었습니다. 또 홈타라는 별명을 가졌는데요. 홈에서는 항상 그만큼 준수한 성적을 보여줬고요. 이런 유타 재즈에는 그러면 어떤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기에 현재 이런 높이에 위치해 있는지 올 시즌 전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즌 시작 전 NBA 스토브리그의 거물급 선수들이 굉장히 이동이 많았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타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몇몇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카일 코버, 크라우더, 그리고 1라운드 지명 출신이죠. 그레이슨 알렌과 이 미래 1라운드 픽을 내주고 멤피스의 핵심 포인트 가드 마이크 콘리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데릭 페이버스를 보내고 보얀 보그다노비치를 데려왔습니다. 결과적으로 MVP급 활약을 보여주고 이름을 날리는 슈퍼스타는 없지만 리그 최고의 수비 능력을 가진 고베어, 그리고 수차례 올스타에 선정된 콘리를 데려왔고요.
꾸준한 활약을 보여준 보그다노비치 그리고 라이징 스타죠. 도노반 미첼을 중심으로 전력을 꾸미며 시즌을 시작한 유타였습니다. 이러한 유타가 사실 시즌 초반에는 상위권에 위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타가 언제부터 반등이 되었느냐? 유타의 핵심 선수죠. 호주 폭격기 이 조 잉글스가 복귀한 이후로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12월 11일 이후 성적이 자그마치 오늘 포함해서 15승 2패입니다. 우와, 15승 2패. 지는 법을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12월 11일 이후로는 미러키도 15승 3패. 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들어가. 미러키도 장난이 아닌데 네. 미러키의 버금가는 오히려 더 좋은 그렇죠. 그런 서부인데. 그렇죠. 네. 유타의 10연승엔 잉글스의 복귀가 가장 주요했습니다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선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날 단테 엑섬과 미래 2라운드 지명권 2장을 내주고 클리블랜드의 식스맨 조던 클락슨을 데려온 게 큰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클락슨은 리그에서도 알아주는 벤치 에이스 중 한 명입니다. 이 클락슨을 데려오면서 미첼의 피로도도 줄여주고 유연한 로테이션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게 유타의 끈끈함 상승에 한몫했다는 평입니다. 또 현재 콜리가 그 많은 걸 주고 데려온 콜리가 햄스트링 부상의 장기 결장 중임에도 오히려 10연승을 달리고 있는 데는 원래 잘하던 미첼과 고베어의 활약도 있습니다만 이 클락슨의 영입이 진짜 신의 한 수였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역시 농구는 베스트 5도 중요하지만 식스맨들의 그리고 벤치의 뎁스가 정말 중요한 스포츠라는 걸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타 재즈입니다. 즉 올 시즌 연승가도에는 원래 작년에도 잘하는 선수는 원래 잘했고 콜리라는 마시는 MSG가 들어왔습니다만 또 부상으로 이탈해서 약간 이 MSG가 빠져나갔고 그런데 오히려 MSG가 빠지니까 더 진국이 된 그 진국에 클락슨이라는 참기를 한 방울 뚝 해주니까 이제 맛집이 된 거죠. 와, 이 표현이 기가 막힌데요? 비유를 네. 맛집에 해주셨네요. 아, 맞지. 왜냐면 제가 오늘 두 끼나 굶었거든요. 치과 가느라. 네, 이런 배고파. 배고픕니다. 어쨌든 이 또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수들의 부상 여부잖아요. 이 저희가 지난번에 또 댈러스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한창 잘 나갈 때 이 부상만 아니면 이 댈러스 진짜 사고 칠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부상 때문에 잠깐 주춤하고 있는 댈러스잖아요. 유타 역시 선수들이 건강한 시즌만 보낸다면 솔직히 우승은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지만 네. 실제로 지금 10연승을 하는 동안 이 미러키 벅스와 LA 레이스커의 지표에 뒤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이런 진짜 맛집 유타, 비록 오늘 패배하긴 했지만 오늘도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어요. 많이 뒤지고 있던 경기를 4쿼터에 따라잡으면서 연장까지 갔지만 이게 조금 아쉽게 연장에서 패배했지만 경기력이 정말 대단해요. 특히 잉글스 그리고 식스맨 클락슨을 저는 유심히 봤는데요. 네. 정말 이 선수들의 기여도가 높더라고요. 특히 잉글스가 이제 경기를 치르다 보면은 이제 선수들이 그 부여받는 출전 시간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환산했는데 잉글스가 30분 이상 나가면은 팀이 득점력이 훨씬 높고 뭐 잉글스가 20분 때 나가면은 득점력이 저조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잉글스의 득점 영향력이 엄청난 유타 재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댈러스의 돈치치가 있듯이 이제 유타 재즈는 현재 잉글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 선수들이 이제 건강을 유지하면 유타 재즈도 아마 한 4위권에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타 재즈 뭔가 예상치 못한 팀이 이렇게 잘하니까 그쵸. 눈여겨보게 되네. 저는 뭐 그냥 고베어가 항상 분투하죠. 골 밑에서 분투하는 팀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가드진과 뭐 잉글스. 네. 그렇죠. 이제 유타 재즈 볼 때 잉글스와 클락슨을 보시면은 얘네 잘하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 스미남의 저주를 유타 재즈가 잉글스 다치지 마세요. 이겨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1부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나눠봤습니다. 저번에도 그랬지만 3시 하니까 뭐 좋네요. 그렇네요. 네, 뭔가 프리하고 좋네요. 호리하네요. 네, 그렇죠. 네, 좋죠. 아무튼 저희 다른 분들도 좋은 거 맞죠? 얼른 우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큼 저희가 어쨌든 오늘 스포츠에 대한 저희 열정이 좀 느껴졌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저희가 또 예능과 토론이 좀 섞여있는 아주 오묘한 순서들이 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새로 네. 기획을 해봤죠. 네, 그래서 저희 셋이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새롭게 기획을 하니까요.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2부에서도 한번 신나게 스포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